안녕하세요. 네,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제가 밤늦게 가족 행사를 갔다 와야 돼서 방송을 좀 일찍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뭐 항상 빠르게 하지만 전엔 제가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말을 일부러 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죠. 근데 이제 방송 뭐 이 정도 1년 넘게 하고 뭐 2, 300번 방송 했을 정도 되면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래 이제 좀 너무 느리고 그러면 늘어져 가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 독성 많이 갔네.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일단 갭이 좀 많이 떴었죠. 0.60 많이는 아니네요. 차트상으로 많이 뜬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네요. 갭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끝내는 여기나 여기를 뭐 무던히 넘으려고 이제 노력만 한다. 그 이상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끝내는 못 넘었네요.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러다가도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를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이제 그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넘어봤자 얼마 못 가서 아마 신고가를 가면 얼마 못 가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위에 매물대가 이제 여기가 또 있어서 아마 넘어가 봤자 얼마 못 가고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마 미리 무너지고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아요.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보다 미리 무너지고 가는 게 저희도 좋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나스닥은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하는 기운이 조금 비친다. 뭐 눈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아직은 뭐 눈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명이 있네요. 오늘따라 이명이 심하네. 5만 가지 안종을 다 갖고 있어요. 증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하튼,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잠깐 코스피 한번 볼까요? 120을, 이제, 우리, 뭐, 코스피나 대형주애들은 이제 120을 넘으려고 노력을 하나 본데, 노력을 하나 본데 일단 머리는 내비쳤네요. 머리는 요만큼 나왔네요. 일반적인 120선보다 머리는 분명히 나왔죠. 머리는 분명히 나왔는데 어떻게 될라는지 코스피는 아직은 뭐 확실하게 일단 여기 무너지는 여기는 일단 돌파하더라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정을 했다가 올라가든 돌파했다가 조정을 하든 어쨌거나 여기로 도달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도달되는 자리예요. 근데 모르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내려와야 될 게 이게 이제 생략되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벨업 돼서 여기로 레벨업 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코스닥은 120까지도 못 갔죠. 이제 목표는 일단 여기입니다. 1차 목표는 무지하게 상승을 많이 했던 7.34% 갔던 여기. 2차 목표가가 이제 여기쯤 되겠죠. 120선. 그때쯤이면 120선이 좀 내려오겠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려면 한 요쯤 돼요. 대략 한 이쯤 됩니다. 2차 목표가가 저긴데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갈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탔죠. 뭐 120으로 향하는 20선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개미들한테 나만 따라와. 그럼 니네 이득 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솔직하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솔직하게 가는 척 하다가 갭 떠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무서운데 여기서 이렇게 갭이 떠버리면 무섭죠. 이만큼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 음봉으로 메꿀 텐데 무서운데 그래도 이날 공포가 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에이 미리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큰 상승을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하튼 그렇게 만들지 아니면 그냥 상식대로 올라가다가 뭐 조정도 하고 20선 20선 살짝 깨는 듯 마는 듯 이렇게 깨는 듯 마는 듯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어느 날 120선과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슈팅을 해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뭔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짓을 할지, 이렇게 평범하게 갈지, 갭을 떠서 이렇게 무섭게 가지고 여기다가, 나 음봉, 재수없으면 음봉 때릴지도 몰라, 조심해라, 이러면서 겁주면서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오히려 그도 아닌 것이 그냥 초반부터 이렇게, 이건 정말 하락입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하락이에요. 이렇게 20선을 깨면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이 20선을 깨면 위험한 거예요. 하루 정도 그냥 20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내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지지한다는 뭐 보장이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지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너졌다 더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지지할 거야.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도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여기로 일단 향해 가는 느낌인데, 솔직하게 갈지, 겁을 주면서 갈지, 아예 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 근데 분위기상 보면은 일단 그냥 가는 분위기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분위기죠. 여기까지 그냥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뭐 가는 형태까지 이렇게 갈지 우리가 형태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분위기는 대기시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도달되고 조정을 할 망정 일단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날짜까지 봐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랑 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랑 뭐가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뭔가 발돋움판을 만드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발돋움판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범하게 갈지 겁을 주면서 갈지 아예 조정을 할지 이거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 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 갈래로 이제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한가 종목을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만 보고 어쩌면은 이제 저건 오늘 양봉장이니까 간 종목들이 꽤 몇 개 있는데 그 섹터별로 이제 간 종목들은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지금 뭐를 막 일을 하고 왔더니 졸려 눈이 막 감기고 있어요 지금. 얘 왜 이럴까요 얘? 하여튼 등락상에 한번 보면요. 태양금속 우선주는 원래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단 점상으로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상승 들어가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목표 여기나 여기까지 공간이 있어요. 만약 하신 분들 계시면 5% 9% 공간이 있습니다. 갭을 여기까지 뜨면 아시죠? 바로 버리시는 거 반 이상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위에서 보시는 거고요.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얼마 안 가서 6,440원에서 마감하시던가 6,631원에서 마감하시던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보는 거라. 덕성우는 제가 걱정을 해서 이제 그날 정지가 됐다가 오늘 이제 개시가 됐는데 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무리하게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는데 얘가 지금 제가 뭐 그날 어젠가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그저께 얘기했죠. 어저께는 정지됐으니까 얘기 안 했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매집이 횡보를 하다 여기서 발돋움판을 만들다가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매집인 듯 하면서 물량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덜컥 내려온 애들은 덜컥 올라가서 내려왔던 부분까지 목표가를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얘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걸 위험하게 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넘어섰죠. 여기를 넘어섰어요. 원래 가야 될 때를 넘어섰는데 그냥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죠? 원래 상한가라는 건 미션의 종료입니다. 미션의 종료인데 얘가 미션의 종료가 될 뻔한 거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여차하면 템버까지 갈 생각인가 본데 그러면은 얘가 이번 시즌에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서 이 덕성우라는 종목 자체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이 다음번에는 보나마나 이겁니다. 보나마나 이건데 물론 내려가면서 물량 받고 뭐 이렇게 가겠지만 여하튼 요 초반에 상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는 얘기인데 보통 홀수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일단 연상일 때는 3상을 노리는 거고요. 4상일 때는 5상을 노리는 거고. 근데 하루 쉬었죠? 그래서 1, 2, 3, 4, 5, 6 지금 저 6상인데 그럼 내일이 7연상 홀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올라가면 7연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템버거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10연승
10연상을 가냐 안 가냐 이걸 바라보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 정도 높은 거는 저는 이걸 좀 아침 이게 10연상을 가더라도 저 같으면 10연상 가기 전에 이거 매도할 겁니다. 저는 금액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종목당 좀 크게 해서 그런지 뭐 그냥 뭐 4, 500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아예 못 먹어도 고야 그렇게 가겠지만 근데 뭐 돈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근데 금액이 크게 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후달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 공간은 뭐 무지하게 간다 그러면 여기가 60%니까 그 위에도 있고요. 그 위에도 이렇게 있고 그걸 넘어선다 하면 이게 템버거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 템버거를 가면 아마 이 말로가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고 쳐는 게 있으니까요. 덕성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아니다 싶으면 4분의 3, 반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4분의 3을 먼저 던져 놓고 나머지 거 가지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던져놔서 이득을 이런 데서 취해 놓으면요. 요 위에서 어떻게 흔들어도 안 흔들릴 멘탈이 생겨요. 그죠? 이런 거는 뭐 목표가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물론 공간은 여기까지 지금 음봉 매물벽 뒤에 양봉의 머리나 침의 머리 여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간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간 건데 요 다음 목표가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보자면 30%면 어디야? 여기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뭘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일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갭도 없이 파란색이면 버리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갭에서 파란색이면 오늘 목표가, 오늘 그 상한가 가격, 거기까지는 방어를 하다가 그걸 깨는 순간, 하다못해 4분의 3이라도 버리세요. 근데 갭을 떴다가 오늘 종가 23,150원까지는 내려오질 않고 여기 위에서 깨닥거린다. 그럼 견뎌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전환돼서 아래침이 만약에 짧다. 이러면 좀 불안한 거고요. 아래침이 좀 이렇게 길다. 생각보다 아래침이 좀 길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시냐. 7상이니까 물론 이제 상한가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정도 높으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15%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15% 다음에 여기 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쯤 되네요. 25% 정도. 그러니까 25%니까 얘가 또 상을 갈 만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이게 정지된 거 아니야? 경고 대처분. 아직 정지는 안 됐네요. 그러니까 여하튼 장중에 내일 장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지간하면 요런 냄새만 나와도 바로 매도를 4분의 3 이상 하세요. 다 매도하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템버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마 템버거 이상은 힘들 겁니다. 보통 한 10연상 정도로 얘네가 작전을 많이 하니까요. 이 정도 올라가면은 신중하게 이제 보고 하세요. 다른 종목 막 멀티로 보지 마시고 이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서 큰 금액으로 들어가 계신 분은 이 종목 하나만 보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한농화성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상을 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20 밑에 꿈은 120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거기 또 매물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작죠? 4%니까. 그죠? 강상찍은 4%예요. 그리고 한농화성이 본장에서 매물대가 48만이었는데 16만. 뭐 엄청 많이 줄은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엄청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어떻게 움직였나? 내일 그냥 뭐 남은 매물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매물대 여기까지 간 거니까 그 다음 매물대 전저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너무 높은데 여기 전저점까지만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보이죠? 15%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여기 가면은 반 이상 버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바로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아까 25%인가? 25% 여기까지 25%까지 한번 보세요. 25%면은 거의 상한가 후보입니다. 근데 얘가 요새 이렇게 잔여 물량이 얼마 없는데 강상으로 갔던 애들이 연상을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이왕이면 이제 어쨌거나 아침에 갭이 높으면 반 이상 버리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그 멘탈이 생겨요.
태양금속은 종가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종가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중상 정도 되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매물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받으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아요. 예, 여기 곽철용 자리인데 바닥부터 올라가면 얘기했죠. 삐우 이유 이유 에너지 다 쓰고 끝난다고. 거기까지인데 내일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21만, 뭐, 나쁘지. 중가상인데 21만이면 뭐 한 10% 가까이? 근데 이게 신고가인가? 아, 신고가는 아닌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14에서 15%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보통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보수적으로 높으니까 한 15%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가니까 뭐 제가 안다고 하는 게 더 웃긴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알고 보면 저건데 저거 저거 자리가 돼 버리는데 여기가 아니라 맞나? 여기가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놓고 양봉이 머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애매하네요. 예. 이걸 곽철용 자리라고 보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예. 애매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늘 얘기하지만 신고가는 15에서 18% 사이에 버리면 7, 80%는 됩니다. 남선 알미우 얘도 우선주예요. 이거 우선주의 날인가? 태양금속우, 덕성우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남선 알미우 다 우선주네요. 얘도 단일가 거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많이 올라갔네. 120을 지지하고 올라갔네요. 3,466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버리는 게 맞는데 우선주라 단일가 거리라 버리는 게 맞는데 혹시 상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 치고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빈 공간이 좀 있네요. 한 18% 정도 돼요. 18%까지 나는 멘탈이 안 흔들릴 자신이 있다. 그럼 한번 노려보시고요. 아니면 오늘 상 들어간 금액보다 단 1%라도 내려오면 시작했는데 딱 파란색이 보이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그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텔레필드는 점상으로 갔는데 얘 왜 점상으로 갔을까요? 중간중간에 물량 받은 게 좀 있긴 있죠. 받고 받고 좀 작게 받았지만 여러 개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이상을 가느냐? 그 이상을 가느냐? 잔여 물량이 그래도 본장보다 많이 안 무너졌으면 텔레필드 140만 원래 180만이었는데 140만 그러면 이런 거는 또 한 방이 있죠. 한 방이 있는데 음봉의 저점 아니면 양봉의 머리인데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여기 아이고 여기서 30%에서 보면 매물벽 뒤에 양봉의 머리나 음봉의 저점 근데 8%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8%보다는 여기 그 바로 위에 매물대들이 좀 있습니다. 11%, 8에서 10% 정도 보다가 시작하자마자 8에서 10%를 그냥 점프를 해버리면 점프한 데서 바로 버리세요. 반이라도. 반 이상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 이상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이 상한가 금액까지 로스를 딱 걸어놓고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내려오면은 매도되게끔 걸어놓고 나머지를 버텨서 어디까지 최종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바라봐야 될 목표가 높지가 않네. 높지가 않네요.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상하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라고 보이는데. 11, 12, 여기가 다인데. 그 위에는 너무 높거든요. 여기 위에는 거의 뭐 23%. 아,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23%는 좀 오바고요. 20%까지 보십시오. 20%. 여기 10%에서 20%. 그죠? 1차 10%, 2차 20%. 근데 왜 1차, 2차냐? 시작했을 때 바닥부터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0%에서 반 이상 버리시고요. 근데 시작했는데 9시 땡 했는데 점프 그래갖고 이 10% 이상 VI가 걸린다. 여기서 바로 반을 버리시고 아니면 반 이상 3분의 1이라도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20%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얘가 연상을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이게 점상이라 여기 공간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견뎌보십시오 이런 말은 못 하겠네요. 레몬은 이제 톱텍의 자회사인데 뭐 헤파 필터 관련 뭐 마스크 뭐 나노 뭐 5만 가지 있어요. 섬유 관련주 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부각이 됐다가 비리비리한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막 터졌죠. 여기도 조금 터졌고요. 요거 조금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 같은데 얘가 한 번 더 뭐 옛날의 영광을 좀 찾으려고 옛날에 영광이 있었나? 한번 볼까? 옛날에 영광이 없었나 보네. 이게 있지 않았나? 2020년 코로나 때 그냥 반짝하고 그냥 끝났네요. 그리고 계속 무너지다가 여기서 이제 매주 얘는 한참 있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을 갔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20 밑에 꿈은 120. 근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100%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근데 여기와 여기가 조금 비어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채웠지만 여기 음봉의 저점 여기. 그런데 3%뿐이 안 돼요. 근데 얘가 종가상이고 그럼 얘가 상 풀렸을지도 뭐야 31만 7천? 본장에서 6만 6천이었는데 31만 8천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5시 3분인데 그럼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3, 4% 갭을 논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봐야겠죠. 8%에서 한 9%까지 보시고요. 시작했는데 8, 9%가 뜬다. 바로 반 이상 버리시는 겁니다. 바닥부터 올라가도 8, 9% 그때 이제 반 이상 버리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상한가를 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중간에 물량 받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그죠? 근데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여기서 락 걸려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 물량 여기서 조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무너지던 이 가닥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못 가고 무너지지 않을까. 120까지 못 가고 무너지지 않을까.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죠.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얘는 8, 9%딱 보시는 게 맞아요. 8, 9%만 보세요. 그 다음에 그죠? 예, 좀 자세히 안 나오는 건 보수적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32만 8천이면 무시할 만한 뭐 무조건 무너질 겁니다. 이런 뭐 잔여 물량은 아닌데 얘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물량을 크게 받은 게 잘 안 보여요. 많이 받지는 안 받았다고 말하긴 그런데 그렇다고 되게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물량이 많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끌어올린 것 같으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할 때는 아닌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대상홀딩스 우 상을 갔네요. 기침다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해 얘는 얘 한동안 안 봤더니 글쎄 많이 올라가 있네요. 상 1, 2, 3, 4 내일이 5상째네요. 웬만하면 5상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있긴 그러니까 지금 레몬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연상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막 물량을 받은 건 없는데 이렇게 삐죽삐죽 물론 레몬은 이 정도까지 받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정도까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요거를 그렇게 뭐 이런 거에다 비교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서 연상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그렇게 자세히 봤던 거고요. 얘는 우선 대상홀딩스 우선주라 뭐 잘은 모르겠는데 세로는 미치지 않는 이상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있는데 상을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으면 보통 여기서 한 두세 번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상을 들어가게 계신 분들의 너무 개인적인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종목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1차 몇 프로죠? 9%, 2차 한 13%까지는 보시죠. 예. 그리고 아침에 갭을 딱 떴는데 뭐 여기 9%나 12%, 13%다. 저 같으면 다 버립니다. 저 같으면 다시
갔다가 무너질랑 말랑 했다가 흔들다가 다시 양봉으로 됐을 때 다시 잡을 망정. 저는 갭을 이 정도 뜨면은 저는 다 버릴 것 같습니다. 왜? 너무 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상한가 종목 이렇게 바꿔요. 시간이 조금 24분인데 섹터별로 다는 못 볼 것 같고요. 무진장 크게 하는 애들만 볼게요. STX가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무리를 한 건데 여기서 120을 이렇게 빵 하고 깨면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게 뭐죠? 갔다가 근처 갔거나 도달되면 바로 무너질 겁니다. 그랬죠? 근데 얘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깨작 깬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머리를 많이 내밀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갭을 떴어도 무너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갭을 떴어도 갭 떴죠? 무너질 겁니다. 다른 STX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얘 시간 나니까 볼까요? STX 그린로직스 얘가 얘 떴네. 너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STX 엔진 얘는 좀 애매하고 원래 쟤네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그죠? 다른 애들이 다 무너지나 보죠. 근데 마이너스 0.08이면 이걸 무너진다고 보기엔 좀 어렵긴. 이게 내일 또 한 방 있나 보다 이거. STX가 내일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한번 쏘고 무너지나 본데 이렇게 쏘고 무너져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달으려나 본데 일단 저는 이거 뭐 내려간다고 일단 보고요. STX 그린로직스는 이제 STX가 올라가니까 덩다리로 얘가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흥하해운도 이 상을 가고 나서 뭐 아주 제대로 털은 건 아니에요. 15%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거 자체가 곽초령 자리를 만들기 위한 포섭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음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양봉 머리까지 올라가겠죠. 재수 좋으면 침의 절반까지도 올라갑니다. 아직은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죠. 꼭 마이너스면 못 올라간다는 뜻으로는 아니지만 갭을 떼어 올라가기가 좋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철강주 중에서는 태양금속 상같고 남선알미유 상같고요. 나머지는 따라간 게 없네요. 철강주 희한하네요. 두 놈이나 상을 갔는데 그 3대장 4대장이 없네요. 건설주 중에서는 SG 정도가 120 위로 머리를 좀 내밀었는데 좀 많이 내밀었죠. 적게 내밀었으면 이게 종백감으로 하면 좀 괜찮은데 근데 일단 2% 정도는 갭을 떴는데 제 생각에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덜 올라갔어야 되는데 머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종배를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머리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뭐 크게 간 애가 없어요. 뭐 지지만 했고요. 미래 컴퍼니 두산 로보틱스 지지만 했고 그다음에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비오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끝난 겁니다. 저렇게 넘어가면 내일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무너지다가 오늘 반등을 다 했네요. 케일럼 반등했고 윌링스 지하 시리즈만 올라갔고 지오릿 에너지 EV 첨단 소재 다 이제 지지만 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지지만 했네요. 화학주가 오히려 한농화성이 상을 가는 바람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랑 이수화학이 지하실을지언정 덩다리로 따라갔습니다. 식료품 사료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조림비료 제지농업 중에서도 한농화성 혼자 갔어요. 기계주 중에서는 CIS가 물량을 받았는데 머리가 조금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바닥을 잘 만든 애들은 이런 건 종배로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바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양봉으로 돼 있고 얘는 뭐야 얘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규주니까. 전기차 중에서 태양금속이 상을 갔는데 굳이 확 따라간 애가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웰크론 한택이랑 범한 퓨얼슬 얘도 120까지 갔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확 따라간 느낌은 아니에요. 2차전 중에서는 메가터치 신규주인데 상이 아니라 큰 상승을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 침의 절반 여긴 것 같은데 뭐 애매하게 갔네요. 신규주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디 기준을 세울 데가 없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 중에서는 간애가 없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메가터치 그 다음에 없어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알로이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내일 목표가가 침의 절반 보통 요 정도예요. 침의 절반에서 조금 밑에 여기 아니면 2차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항상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통 침의 절반에서 밑에 아니면 요 침의 꼭대기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올라가는 거 뭐 이런 데를 목표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 침이 길 때 이렇게 마이너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마이너스 1.75에서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이게 갭을 떴으면은 이런 경우에
종가가 좀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 갭을 떠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갔는데 이 앞에 침을 넘어서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 침이 긴 경우에는 침이 긴 경우가 있다. 침이 생각보다 길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면 보통 보통 요 정도입니다. 여기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이렇게 2차 종가에서 올라갔다. 올라가면 꼭대기 아니면 조금 넘어 그 다음 매물대까지. 그 다음에 갭을 떠서 여기 아니라 갭을 떠서 시작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 여기 2차 더 위에까지 이제 다음 매물대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요.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는데 이 침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많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보더라도 여기가 목표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물론 여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어쩌고 하지만 교육 자료로 나온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NFT 메타버스는 관계없고요. 메타버스 VR 게임도 없고 휴대폰 통신도 텔레필드가 점선을 갔는데 나머지 따라간 게 별로 안 보이네요. 알로이스만 얘만 좀 가고 나머지 안 갔어요. 바이오 중에서는 PCL이 물량을 받았는데 일단 뭔가 한번 치겠네요. 여 위에를 가고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내일 당장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닌 것 같고 여하튼 탕스텐 바이오 오래간만에 얘가 이렇게 가네요. 또 여기가 비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과연 이걸 양봉으로 메꿀까요 그랬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그 정도 비올 얘가 전고점 돌파를 했네요. 근데 많이는 안 갔네요. 전고점 돌파를 한 것 치고는 많이는 안 갔네요. 많이는 안 갔는데 마이너스 0.37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가에서 가거나 갭을 좀 떠서 올라갔으면 조금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전고점 돌파인 것 치고는 많이 안 갔습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레몬이 상을 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 관계없고 비트코인도 관계없고 핀테크도 CC웨이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중국주인가 뭐 이름이 그래. 파수가 120을 돌파해서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거는 이제 내일 마이너스가 되는 갭이 떠도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종가 0%고요. 그래피니트로 중에서는 STX가 갔는데 이건 아마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도 위로 갭이 많이 떠 있나? 유지는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DB 지원자가 조금 갔고요. 지지만 했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레몬, 얘가 헤파 필터 계통이라 이제 레몬 혼자 갔고, 중국주 중에서는 관계없고, 일자리도 관계없고, 철도주도 관계없고, 한국여행주 중에서는 한진이 지원자 갔네요. 한진이 지원자 갔는데 돌파선이 이렇게 왜 이 점으로 봐도 돌파선이 6%, 그럼 12%까지는 가야 되는데 몇 프로야? 14.32. 갈 만큼은 갔네요. 이게 좀 작아 보여서 그렇지 갈 만큼은 갔네요. 돌파선의 2배를 갔는데 이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 앞에 침이랑 이 알고 보면 곽초롱 자리입니다. 양봉 침 있고요. 음봉 머리. 그래서 이거 나름 작은 곽초롱 자리예요. 큰 곽초롱 자리가 아니라. 근데 알고 보면 저 앞에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기에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달 정도면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곽초롱 자리가 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좀 작은 건데 연속 이틀이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거 돌파하면은 제가 18에서 22%가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갔어요. 14%뿐이 안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시간 단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자 기본 평단에서 삐죽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시간 단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올라갔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시간 단위가 많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종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싶어서 목표가까지 못 갔어도 그 목표가까지 못 간 그거를 시간 단위가로 채우는 경우는 이렇게 삐쭉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얘네들이랑 엇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혼자 삐쭉 이런 경우에는 종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행히 얘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제 말이 맞네요.
오늘 항공여행까지 봤고요. 방산주 중에서는 보만 퓨얼셀이 뭐 이제 120까지 갔는데 끝났죠. 뭐 120 밑에 꿈은 120인데 왔으니까 끝났죠. 마이너스죠. 예, 오늘 이렇게 급하게 봤고요. 예,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실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방송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영 다른 스타일의 그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곽철용 자리, 세력 차트 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소장 자리, 목표가의 돌파선의 2배, 바닥부터 올라오면 거기가 목표가가 삐우 거기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2, 3% 안에 4, 5% 안에 돌파하면 18에서 22% 상한가도 잘 나. 맨 똑같은 얘기잖아요. 120을 왕창 깨면은 120을 왕창 깨면은 120이 다다. 120을 살짝 깨면은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봤자 머리까지는 아니라 모가지까지 그냥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예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이 좀 빠른 게 좀 뭐 할지 모르겠는데 늘 하던 얘기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경우에는요 120을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EBS 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듣기가 더 까다로울 겁니다. 안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형성이 돼서 신뢰가 쌓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히려 저보다 더 수익률이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아유 소장님은 저 뭐 속이 배포가 작아가지고 잘 못 먹어. 나 정도는 먹어야지 또 이런 날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요일이니까 오전장 위주로만 하시고 아직까지는 시드를 평소 하시던 거에 반이나 아니면 반의 반으로 줄이셔서 과감하게 매매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도 매매를 하는 거를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더 어려운 장에서도 좀 수익률을 좋게 낼 수 있고 마이너스 되는 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좀 뭔가 탄탄한 이제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과감하게 매매를 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